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생명과학 6강에서는 우리 몸에서 주변의 환경 변화를 감지하고 그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기관인 감각기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운 5종류의 감각기관을 통해 받아들여졌던 자극이 어떻게 뇌로 전달되고 또 뇌에서 그 자극의 정보들이 처리되어서 필요한 반응을 일으키는 반응기관까지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계라고 하는 우리 몸의 신호 전달 시스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계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 세포인 뉴런이라는 세포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또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다음으로 우리 몸에서 자극과 반응의 신호들이 어떤 종류의 뉴런들을 거쳐서 전달되고 처리되는 되는지 그 전달의 경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많은 신경세포들로 이루어진 시스템인 신경계가 어떤 하위 시스템과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것들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의하고 시작을 해보면요. 자극 또는 반응의 신호 그리고 그 신호들을 처리하여서 판단하는 데 관여하는 우리 몸의 신호 전달 또는 정보 처리 체계를 신경계라고 합니다. 이 신경계는 뉴런이라고 불리우는 여러 개의 신경세포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럼 신경계를 이루는 뉴런이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세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세포도 세포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세포들처럼 세포막에 쌓여 있고 세포의 핵도 있겠죠. 신경세포에서 세포의 핵이 있는 부분을 신경세포체라고 하고요. 이 세포의 핵이 있는 이 부분에서 세포의 중심이기 때문에 세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물질들이 합성이 되고 세포의 곳곳으로 운반이 되고 또 세포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다양한 물질들이 이 세포체를 거치게 될 겁니다. 이 신경세포는 전체적으로 기다란 밧줄처럼 아니면 전선처럼 길쭉하게 늘어난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손끝, 발끝에 있는 피부에서 감각이, 그러니까 자극이 감지되었을 때 그것이 결국 뇌로 신호가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멀리 있는 손끝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뇌까지 신호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세포가 어떤 모양이어야 할지, 어떤 모양이 더 효율적일지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경세포가 길쭉하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길쭉한 세포에서 한쪽에는 세포체에서 한쪽에는 신경세포의 한쪽에는 마치 나무에서 여러 방향으로 가지가 뻗어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갈래의 가지 모양으로 세포망이 펼쳐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수상돌기 또는 가지돌기라고 합니다. 가지돌기는 다른 신경세포에서 보내는 전기화학적인 신호를 받아들여서 신경세포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신경세포체는 이 가지돌기로부터 들어온 신호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 신호가 이제 들어오면 그 신호가 신경세포체를 거쳐서 전기화학적인 신호전달 체계 과정을 통해서 신경세포의 반대쪽, 세포체의 반대쪽으로 전달이 되는데 그 반대쪽으로는 어떤 구조가 세포의 구조가 만들어져 있냐면 길쭉하게 한쪽으로 길쭉하게 밧줄처럼 뻗어 있는 구조가 보입니다. 이 구조를 축삭돌기라고 하고요. 밧줄 모양의 굵은 밧줄 모양의 돌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삭돌기 끝으로 신경에서 만들어진 신경에서 전달되고 있는 전기화학적 신호가 끝까지 전달이 되게 되면 그 신호는 이제 시냅스라고 하는 연결 틈을 통해서 다음 신경세포로 전달이 되거나 아니면 최종적으로 반응하게 될 반응기에 전달되거나 하는 신경 전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뉴런 안에서 수상돌기에서 신호가
수용이 되고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신경세포체를 거쳐서 한쪽으로 쭉 뻗어 있는 축삭돌기로 전달이 되어서 다음 세포로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고, 이렇게 신호 전달에 특화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신경계를 이루는 이 뉴런이라고 하는 세포는 전기화학적인 방법으로 신호를 전달한다고 했는데요. 도대체 어떤 원리로 세포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또 한 세포에서 다음 세포로 신호가 전달될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동물 세포에서 세포막을 경계로 형성되는 막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몸 안에 신경세포에서는 세포막을 경계로 세포의 안과 밖에 존재하는 음이온과 양이온의 비율의 차이가 나는데요. 이 때문에 전이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막전위라고 하는데요. 자극을 받지 않은 신경세포, 뉴런의 막은 세포의 막 안쪽이 약 마이너스 60에서 50, 몸 밖에 있을 때 마이너스 70mV 정도의 음전하를 나타내는 휴지전이 상태의 분극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휴지전이를 유지하고 있던 뉴런에 자극이 전달되고 그 자극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자극이 되게 되면 세포 안팎의 전이가 뒤집히는, 그러니까 분극 상태를 벗어나는 탈분극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막전이를 활동전이라고 하고요. 한번 활동전이, 즉 탈분극이 발생하게 되면 그 정기적인 흥분 신호는 계속 그 옆에 그 막의 옆부분에서 계속 활동전이가 발생하도록 세포막을 따라서 계속 옆으로 활동전이가 전달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신경세포의 한쪽, 그러니까 수상돌기 쪽에서 발생한 탈분극이 신경세포체를 거쳐서 반대쪽 축삭돌기 끝까지 쭉 전달되는, 한 방향으로 쭉 전달되는, 끝까지 전달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 자극이, 초기 자극이 탈분극을 일으킬 만큼의 자극이 아니라고 한다면 활동전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신호는 더 이상 세포막 옆으로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역치전이 이상의 전이가 들어오지 못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all nothing의 원리라고 하는 실무율의 원리가 적용되게 되는 거죠. 또 잘 살펴보면 뉴런에 따라서 뭐 사파에도 그렇습니다. 사파를 통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 축삭돌기에 일정한 거리마다 무언가 돌돌돌돌 감겨서 이 햄 모양으로 뉴런들 사이사이에 일정한 간격으로 뭔가 햄 모양의 마리집이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축삭돌기를 감싸고 있는 이러한 미엘린 수초가 만드는 구조들은 뉴런에서 정기적인 신호의 전달이 세포막을 촘촘히 쭈루룩 지나가게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겨져 있는 부분은 바로 점프하고 그 틈 사이 자극에 의해서 발생한 이 활동전이가 말려있지 않은 그 세포막, 다시 말해서 틈 사이에서 발생하는 활동전이를 통해서 점핑해서 도약전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전도가 더 점프해서 전달이 되게 되니까 어떻겠습니까? 훨씬 더 빠르게 신호를 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로 이제 그 한쪽 끝에서 세포 뉴런의 수상돌기 쪽에서 수용된 자극이 신경세포체를 거쳐서 축삭돌기 끝까지 주르륵 해서 빠르게 정기적으로 이온의 그 세포 안팎의 이온의 차이로 인해서 정기적인 신호로서 전달이 되고 나면 이 축삭돌기 끝에 가서 그러한 신호가 발생을 했을 때, 액션 포텐셜이 발생을 했을 때 축삭돌기 끝에서는 화학적인 방식으로 세포 밖으로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게 됩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게 되면 그 다음 신경세포의 수상돌기 쪽에서 이 앞세포에서 분비된 신경 전달 물질들, 화학 물질들의 신호를 받아서, 자극을 받아서 다시 다음 세포에서 액션 포텐셜, 활동 전이가 다시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최종적으로 반응을 일으키는 반응기관의 세포에서, 반응기의 세포에서 적절한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신경계를 이루는 뉴런들이 모두 다 똑같이 생겼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고요. 신경계에서 어느 부위를 담당하느냐, 어떤 기능을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감각 뉴런, 연합 뉴런 또는 운동 뉴런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각 뉴런은 신호가 몸의 바깥에서 안으로, 다시 말해서 중심으로 가는 뉴런이라고 해서 구심성 뉴런이라고 하는데요. 이 뉴런들은 감각 수용기에서 손끝, 발끝, 눈, 귀, 코, 입에서 수집된 자극들을 뇌나 척수와 같이 정보를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연합 뉴런이라고 하는 뉴런으로 보냅니다. 자, 이 신경계의 중심이 바로 이 연합 뉴런인데요. 이 연합 뉴런에서 여러 정보들이 통합되고 반응을 위한 신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온몸 곳곳에서 온 구심성 뉴런들로부터 받은 신호들이 이 연합 뉴런에서 통합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합 뉴런의 네트워크에서 정보들이 처리가 되고 통합이 되고 나면 적절한 반응 신호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반응 신호가 신경계의 중심에서 몸의 바깥쪽, 그러니까 근육이나 분비샘과 같이 효과를 나타내는 반응 기관으로 연결된 원심성 뉴런으로 신호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몸에 있는 몸 곳곳의 반응 기관들은 이 원심성 뉴런의 운동, 작동 뉴런으로부터 신호를 받아가지고, 다시 말해서 뇌나 척수의 중추신경계인 뇌나 척수의 신호를 받아가지고 근육에 수축하거나 호르몬이 분비되거나 하는 등의 적절한 반응을 나타내게 됩니다. 잘 살펴보면 이들 세 종류의 신경세포들에서 신경세포체, 가지돌기, 축삭돌기가 각각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배치되고 있는지를 좀 비교해서 살펴보면 그 구조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거는 그 세포들이 기능하기에 적절한 형태로 모양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감각기관에서 감지된 자극이 뇌로 전달되고 신호가 처리되어서 반응기관으로 적절한 반응 신호가 보내지기까지의 과정으로 축구를 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구공이 굴러오거나 또는 공중으로 날아오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면 눈과 연결된 시신경으로 이루어진 감각 뉴런들이 그 자극 신호를 신호 처리의 중심, 즉 중추신경계인 뇌로 전달하고, 대뇌는 전달된 자극 신호, 그리고 현재 내 몸의 상태 신호 등을 종합해서 굴러오는 공을 발로 뻥 찰지 아니면 날아오는 공을 머리로 헤딩해야 할지를 판단하고, 이 관련된 반응 기관, 즉 온몸의 근육들에게 보낼 신호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뇌의 연합신경에서 만들어진 이 신호는 뉴런을 따라서 전달되어서 다리의 근육을 움직이거나 목의 근육을 움직이거나 해서 공을 차거나 헤딩을 하게 하거나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신경계를 이루는 기본 단위 세포인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그 뉴런 안에서 신호가 전달되는지 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또 뉴런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우리 몸에서 신호가 전달되는 과정에 각 뉴런들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신경계는 전체적으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떤 하위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각각 어떤 세부적인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